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사용 개표 도중에 분류기에서 정체불명 코드가 다운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 저렇게 이렇게 분해해서 기계적인 부분, 무선된 카드가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해소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의혹을 확실하게 해명하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QR코드 부분 이게 법제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법제화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률 QR코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법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2014년 아까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에 법 개정할 당시에는 통합선거인 명부로 활용한 부재자 투표라고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재보궐선거에 적용하면서 사용 가능성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2014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전면 개정에 따라 가지고 2014년에 그 관련된 법률 개정을 하면서 사용 근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까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 통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서 부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 아무도 지금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영 PC를 오퍼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겠죠.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QR코드 복제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2월달에 혹시 국회에 공문 보내셔서 QR코드 사용 근거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지요? 지금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바코드라고 정의를 돼 있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형 기호, 막대 모양 기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원 바코드냐 2차원 바코드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걸 가지고서 논쟁이 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어떤 법제화를 시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막대 모양의 기호에 대해서 1차원 바코드이다. 근데 왜 2차원 바코드를 썼느냐? 그거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위한 법률 용어와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 모양을 빼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호, 포괄적으로 바코드라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좀 더 정교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저희가 개선 의견을 제출했던 적은 있습니다. 저 하나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부분에서 기가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헌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통신을 통한 통계 조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소에 가서 실물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 개표 진행한 실물 투표지가 우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고 선거소송이 진행 중에서 일부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연에서 보셨다시피 개표장에서 개표한 개표 사항표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또한 우리 대국민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각 대사가 가능합니다. 이 통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선거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죠. 근거 없이 부정만 제기하고 그래 그걸 해명해라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기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해주시죠. 죄송한데요. 지금 선거 이과장하고 선거국장은 지금 지난해 그 법률 안으로 국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까? 국회를 선관위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리미라고 있습니까 법위에? 그리고요 사전투표지가 조작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사전투표지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선거국장님 웃으시지 마시고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 얘기할까요? 예.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말씀을 하시 아니 답변을 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을 알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두 가지 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정확하게 질의 시간이니까요. 네.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른 질의.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아니, 지금 하지 말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른 질의 좀. 예 말씀. 기자님 질문하시는데요. 아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못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자 질문 안 하신 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거는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시연해가지고 예, 아니, 저희 그들이 뭐라고 앞으로 좀 하겠습니까?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부당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여성분. 정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국민 알기를 진짜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전문 아니에요? 밖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가 들어올 때 자기네 나름대로는 증거라고 이런 걸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거리가 멀어서 정리를 못했는데 불법 설계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 있는 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지금
아마 지금 이치한 저희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MCU, FPGA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라고 그래서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인텔이나 제조사에서 이제 작성을 하고 또 뭐 MPU 뭐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PG 분류기도 뭐 이미지를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하는 기본적인 성능들을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2PG 분류기 안에 어떤 뭐 중앙 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컨트롤러들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MC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메인 모터를 구동한다거나 펜 센서 등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처리하고 분류 장치에 포켓에다 넣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너는 이것만 처리를 해라. 그리고 FPGA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투입구에 용지들이 투입될 때 굳이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속도가 조절되고 하는 것들을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이런 파트로 해가지고 2개의 컨트롤러 칩을 장착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게 한 거죠. 그럼 일반 아마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에 보면은 CPU도 있고 MPU도 있고 뭐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해가지고 주로 처리하는 이런 그 칩들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와 유사하게 2PG 분류기 장치도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CPU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려지고 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처리 장치들을 두어가지고 어떤 성능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법 설계와 관계가 있나요? 왜 불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기계들을 제작을 하고 하면서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표를 처리하면서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제조사별로 자기들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기계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특효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효기에? 2PG 분류기 장치에 아까 저희 그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요 파트가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셨죠. 그러니까 분류장치, 운영 PC, 운영 장치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기타 상황표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 이 주요 파트 3개로 되어 있고요. 이 분류 장치는 이미지를 스캐너가 이미지를 읽어서 운영 PC로 넘겨주면 운영 PC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이 투표지는 몇 번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면은 분류 장치는 그 적재함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예, 답변이 됐나요? 예. 질의하시는 저 질의 마지막.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닷컴 김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부정선거인 것까지는 좀 확인할 수 없지만, 투표용지 유출은 사실이고, 또, 빵박스를 사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봉인된 투표지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봉인하는 등 좀 총체적인 불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고, 좀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좀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다음 선거에서 이 같은 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재발 방지책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이번 개표 시연회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그분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좀 그런 점은 이해는 하지만, 뭐 최소한 뭐 여기에 좀 그분들을 좀 모신다던가 좀 가능한 최대한 그분들에게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공개되는 것들이 뭐 실제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자들이 검증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전문가분들을 좀 제3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검증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투표 용지 탈취 사건은 저희들로서도 초유의 사안이라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에서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만 투개표 사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다소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선거를 두고 국민들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에 대해서 또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증은 1차적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구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재검표라든지 또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또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선거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 보도를 보면 경기 구리시 선거구에서 보나이보 김연아입니다. 경기 구리시 선거구에서 뭐 신권 뭉치처럼 빳빳하게 뭉쳐진 투표지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선거구별로 인쇄된 투표지 규격이 중구난방이라는 의혹도 있고 또 화성 제1, 2투표소 공담을 관내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 누락됐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공담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투표 시연할 때 맨 먼저 말씀드린 게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 하나의 90원 선관위에 국회의원 지역과 둘 이상인 경우에 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별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화성시 동담읍이 잘 아시겠지만 읍이 분할됐습니다.
하나는 갑적, 하나는 경지역으로 분할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지역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관외 선거인이 돼야 되고 한쪽은 관내 선거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이 많은 경지역을 관내로 하고 갑지역을 관외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표용지 규격이 다르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연회 때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프린터에 종이를 넣고 출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장착되지 않으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규격이 좀 벗어난 투표지는 초반에 장착하고 안전장치까지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일부 규격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셨나요? 다른 사람 뭐 있었나요? 친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저희가 지금 뭐 실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연회 때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투표지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계속 오다 보면 접힌 부분이 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안부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거 때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유명인들은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지를 투입하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진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자분들 그런 분들이 투표함 투입할 때 언론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예전 선거를 좀 참고로 보시게 되면 투입할 때 빳빳하게 접지 않고 말아서 넣거나 살짝 접어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어서 넣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접힌 부분이 접지 않고 투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접었는데 살짝 접어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빳빳하게 접어서 넣고 유권자들이 접어서 넣는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는 여러분들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A4 용지하고는 틀립니다. 좀 두껍죠. 어떻게 보면 좀 코팅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특수용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전기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번짐 해상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두꺼우니 당연히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보관력 또한 빠르겠죠. 얇은 투표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접혀 있는 흔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를 쌓아서 압축시킨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에 펴진 것처럼 신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투표지는 우리가 사전 투표함이 넣어서 선거일날 개표소로 이송을 하게 되고 이송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창간 또 경찰 공무원이 호송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송한 이후에 개표장에 올 때까지 CCTV를 통해서 보관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국민들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보관 사항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보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관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시연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히
객관적으로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투표함을 개함을 하고 그 투표함에서 놓은 투표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투표용지란 그 선거일 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표용지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주를 방지하는 기능 또 저번 후에 원 상태로 좀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들도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면에 있는 그런 잘 투표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잘 정리된 투표지 상태만을 보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뉴데일리 기자입니다. 그 충남 부여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저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2번으로 가야 될 표가 1번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1번으로 이제 상당수 이렇게 잘못 분류된 것을 봤다. 그런 개표 참관인의 증언에 따라서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사건을 조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도 이것도 역시 보도가 나온 사안인데 어떤 기자가 그 본투표, 당일 투표 날 이제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QR코드가 찍혀있던 사전투표용지였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관하신 분이 개표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 아까 보셨을 겁니다. 후보자가 적을 경우에 포켓을 1번 후보자는 2개, 2번 후보자 2개, 3번 후보자 2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포켓에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그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시연회 때 보여드렸듯이 분류가 되면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된 것을 고무 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여에서 개표할 때 개표 사무원이 옆에 있던 재확인 대상 투표지와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를 섞어서 고무 밴딩을 하였고 이 고무 밴딩 한 것을 투표지 분류기 운영 담당 사무원이 다시 분류기를 돌려서 정상적으로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시연에서 말씀드렸듯이 1번 후보자께 2번으로 갔다, 2번 후보자께 1번으로 갔다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부여에서 2번 표지가 1번 적재함으로 적재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봤다 라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무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답변을 하다 보니 자꾸 다음 질문을 잊어버리네요. 예, 그 본투표 당일날 사전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저희가 시연회 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요. 본 선거일에 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발급 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하여 투표용지를 선거인한테 교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분이 그 현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트형 투표지가 있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트형 투표지는 없다, 정당 후보자 칸에 여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나 SNS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트형 투표지를 직접 실물로 보여준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혹 제기입니다. 선거인이 혹시 착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의 착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사전투표소에 발급을 할 때 그 발급 매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다시 발급을 할 수 있고, 사전투표가 끝나면 그 지연에서 보셨다시피 참가인들이 공인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일날 이런 우리가 인쇄소에서 인쇄한 투표 용지가 나갑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투표 용지가 두 가지라는 이야기 지난 대선 때 큰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 개표장에서 단 한 장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나왔다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단연코 없었습니다. 선거인의 단순한 그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그렇게 검찰 수사에서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기자님께서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식적인 질의 응답을 마치고 별도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이태희 기자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의 경우에는 관내랑 다르게 CCTV를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표 용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투표함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CTV 설치를 안 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하면은 CCTV를 오히려 더 설치해서 이런 의혹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관외 사전 투표함에 CCTV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CCTV를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내 사전 투표는 소위 알투표죠.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한 게 제대로 개표 때까지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보관 장소에서는 CCTV를 따라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사전 투표에도 이제 CCTV를 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관위 청사가 그렇게 여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실 등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실에서 수시로 위원 회의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좀 저해야 할 우려도 있고, CCTV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 인해서 신뢰가 확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발생할 우려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한번 모아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갑재 작가입니다. 지금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사전투표 표본과 당일투표의 표본 자체가 같다라는 전제 위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 하에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전제가 사전투표의 표본 그리고 당일투표의 표본이 같다라는 전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장 측에서는 아니라 달랐다. 사전투표에는 여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고 당일투표에는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현상에 따른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투표 그 표본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데이터 분석을 따로 선관위 측에서 어떤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하시려는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다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니까요. 사전투표에 투표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석해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이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의혹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일단 우리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통해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표출이 되는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개표 결과를 가지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63대 36 그런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서 의혹을 주장을 하시는데, 굳이 저희가 한번 그런 의혹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초점 이하까지도 일치하는 그런 거기서 주장하는 것 같이 그런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정수만 가지고서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통계학적으로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있는 수치 그대로를 가지고서 비교 분석을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맞지. 거기에는 필요로 하는 정수만 가지고서 하시는 거는 오히려 통계로 왜곡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63대 36이 17개 선거고, 다른 자료는 다른 수치도 지역구가 17개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셨으면 다 분석을 하셨을 텐데, 왜 그럼 63대 36에만 꽂히셔가지고 선거 부정목이라고 제기를 하시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그걸 의혹이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언론 기자분들 다 계시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어쨌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사전투표를 공개하셨고, 여당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선거일 투표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이 나오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님이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성향들에 대한 분석, 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그 연령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투표를 했다 안 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대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다 이런 정보는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다만 출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방송사라든지 여론기관에서 출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분석하고 성향을 우리 위원회 역할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소송이 마무리되면 투표율에 대해서도 표본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계에서 이번 선거의 그 투표 경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더 이상 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은 추가 질의 있는데요. 나중에 언제요? 또 비슷한 질문 비슷한 질문 아닙니다. 아니요, 비슷한 질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시민의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 드릴 말씀은요, 성북구 갑에서 실제 득표수 1810표가 1680표로 개표되었고, 선관위 직원은 그런 오류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오류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연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4월 10일 날 선관위 공보실과의 저희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에 따르면 투표부터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했는데 사전투표소의 영상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투표 과정을 녹화할 수는 없고요. 투표 과정을 녹화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비밀투표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표대가 각만 조금 틀리게 있는 거 가지고도 비밀투표 침해다,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걸 공개한다. 누가 투표했는지
잘못하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표도 역시 저희가 개표소에 있는 CCTV는 방범용 CCTV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용 CCTV는 저희가 그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북구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 지금 영상으로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성북구 개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표 초반입니다. 개표 초반인데 먼저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우리 기자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그 개표 사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업무에 많이 미숙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직원들 교육이나 개표 사무원, 투표 사무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구 과정을 보면 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일단 130매 정도가 차이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표지 실물이 다 있기 때문에 먼저 아까 그 부여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전량 투표지를 투입해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면 됩니다. 분류를 해서 과연 틀린지 맞는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표 참관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직원이 혹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신없이 와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투표지 분류기를 바꾸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리고 분류기를 교체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류기를 교체하고 전량 투표지를 다시 투입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말을 하면서 분류기가 착오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덜 투입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입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분류기를 교체해도 됐는데 초반이다 보니까 서둘러서 교체를 하면서 그런 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의 자료집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질문이 아직 추가로 공무원이 이제 쓰신 분은 질의응답을 마친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